자, 먼저 원장님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언제 봐도 참 우리 프로필과 네. 똑같은 우리 원장님들. 맞아요. 네네네. 아유, 반갑습니다. 해맑게 웃고 계시죠? 그러니까 저 이제 웃는 모습을 보면은 이런 정신 건강을 관리를 굉장히 잘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맞아요. 게다가 또 원장님들이시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 오늘 정신 건강에 대해서 얘기 나눠볼까 하는데 정신 건강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한번 우리 박 원장님. 네. 우리 팀의 저 리더시죠? 지주죠. 정신적인 지주죠. 그래 쩐주기도 합니다. 회식 때마다 너무 고마움을 해주시는. 네네, 알겠습니다. 네, 박 원장님, 네. 이 정신 건강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정신 건강의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네. 사실 사람은 몸과 마음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마음이 아프면서 그게 마음의 증상으로도 나오고 다음에 몸의 증상으로도 나오는 게 어떤 그 정서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면 조금 전에 김경식 씨가 멘탈이 강하다, 네, 약하다에 네, 대해서 멘탈,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네, 많이 쓰죠. 멘탈이 강한 게 뭘까요? 멘탈이 강하다는 건 제 생각에는 주변 환경 여건에 그냥 개의치 않고 평정심을 좀 유지할 수 있는. 근데 그게 멘탈 맞습니다. 아닙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외부에서 스트레스가 와도 환경의 변화가 와도 혹은 누가 나를 짓밟거나 화를 나게 해도 공격해도 흔들리지 않고 평정심을 이 중도를 유지하고 무게감 있게 갈 수 있는 게 멘탈이 강한 건데 사람한테는 긍정적인 거와 부정적인 어떤 기억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보다 훨씬 오래 남고 사실 사람들이 예쁘다 소리를 빅 아나운서한테 10번을 했어요. 오, 10번씩이나요? 10번을 했는데 네네네. 어떤 사람이 오늘 빅나라 아나운서 뭐 눈이 뭐 화장이 좀 이상해 한마디 하면 그게 10배 충격으로 다가온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멘탈이 강한 사람은 제일 중요한 게 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는 거. 잘 될 거야. 스트레스 받아도 잘 해결이 될 거야. 어떤 고난이 닥쳐도 이거를 내가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외로워도 이거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을 거야라고 하는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평정심을 갖는 게 굉장히 멘탈이 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원장님 그럼 스스로 본인 생각하셨을 때 멘탈 좀 강하신 편이에요? 사실 저도 젊었을 때는 네. 굉장히 강했는데. 약했었는데, 약했는데? 네, 약했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살다 보니까 좀 감사하는 마음, 그다음에 잘 될 거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다 보니까 훨씬 멘탈이 강해지고 삶이 훨씬 행복해지는 거예요. 공격이 와도 네. 요즘 매출 줄었다면서요? 매출이 줄면 이거는 제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경제의 문제고 한국 경제의 이런 식으로, 문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늘 안 좋으면 내일은 좀 낫겠지. 긍정적인 생각으로.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살기 힘들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이제 우리 박 원장님의 말씀이셨습니다. 네. 저 메이크업 좀 오늘 좀 잘 좀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저요? 괜찮아요. 긍정적인 네, 생각. 내일은 예쁠 거니까요. 네, 이렇게 하는 건가 봐요. 맞아요. 네. 사람은 앞니를 모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그런 네네네네. 이제 평정심도 기본장님. 있고요. 또 네네. 이제 정신 건강의 중요한 개념이 회복 탄력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복 탄력성. 그렇죠. 탄력성.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누구나 상처를 받잖아요. 네. 뭐 그게 맞죠.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또는 정도들은 다를 수 있는데요. 그렇게 상처를 안 받는 것, 그게 이제 뭐 평정심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회복을 하고 이제 이 원래 정상의 상태로 다시 돌아오는 것들, 이걸 이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좀 그 남들보다 네. 그 멘탈이 강해요? 멘탈이 약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평정심에 있어서는 저는 좀 취약한데 대신에 회복 탄력성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좀 더 그렇게 빠르게 좀 복귀를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원장님 특별한 어떤 매개체가 있는 건가요? 회복 탄력성을 위한? 지금 술 이야기 하고 싶으신 거죠? 맞으셨네요. 왜냐하면은 네네. 우리 회식만 하면은 예. 가장 먼저 으쌰으쌰해서 가장 먼저 주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멘탈이 안 좋을 때는 네. 이제 그 주사로 이렇게 뭐 운다든지 이제 그래요. 되게 맞아요. 그런 이제 감정이 격양되는 것들이 있었는데 요새는 멘탈이 그래도 좋은 거죠. 네, 그 곱게 자는 거는 안정적인 멘탈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참 네. 우리 그 김 원장님은 김정일 원장님은 이 방송을 이제
구력이 있으니까 네. 드리블을 잘해. 맞아요. 어떻게든 빠져나가. 그래요. 이 멘탈 강한 언젠가 거예요. 한번 또 공격해보고 싶어요. 아니요, 멘탈이 강해요. 멘탈이 강해요. 이미 강한 사람이야. 관리 능력이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게 아까 지금 뭐라 그랬죠? 회복 탄력성. 회복 탄력성. 탄력성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멘탈이 약하더라도 이렇게 회복 탄력성에서 자기가 이렇게 많이 컨트롤하게 된다면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맞습니다. 다행인 거죠. 아니 그래도 저는 궁금한 게 우리 최유재 원장님은 반대로 다른 원장님에 비해 유해 보이시고 굉장히 멘탈이 좀 약하시지 않을까라는 이 외면적으로는 그렇죠. 느껴지는데 다시 말해서 부드러운 느낌. 혹시 반전이 또 있을지. 반전은 없고요. 네. 좀 강한 편은 아닌데 네.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저는 약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발끈하는 겁니까? 예, 발끈은 아니고 그건 아니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강조. 예, 예. 네네네.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굉장히 중요시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뭔가 공격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민감한 부분이 있을 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상처를 받거나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사람도 누구나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평소에는 그래도 항상심, 멘탈 항상심을 잘 유지하는데 네. 갑자기 애가 아프다거나 하면은 갑자기 기운이 쭉 빠지고 아. 또 이제 환자를 보는데 환자를 아무리 많이 봐도 괜찮은데 뭐 어떤 날은 환자를 절반을 보는데 환자가 뭐 한두 명이 더 아프고 문제가 생기고 하면은 절반만 봐도 너무 힘들고 뭐 그날 뻗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항상 멘탈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있지만은 항상 항상심을 유지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원장님들의 멘탈은 사실 환자들의 반응에 따라서 확연하게 달라질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요거 약제 써갖고 가면은 일주일 뒤에 다시 한번 오시면 좀 호전될 겁니다 괜찮아질 그러는데 거다. 일주일 뒤에 와가지고 더 악화됐는데요. 이렇게 되고 너무 속상하실 것 난감하잖아요. 이제 같아요. 경과를 봐야죠. 그리고 이제 항상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네. 진료를 하다 보면 또 좋아집니다. 계속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씀하십니까? 네, 그렇게 해야죠. 그럼 환자가 아니 네. 돈은 못 하겠고 계속 돈 들이고 그러는데 호전 안 되니까 저 딴 데 갈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부분만큼은 하고 네. 안 되면은 그때는 또 다른 방법을 고민해보고 하는 것들이 이제 환자한테는 최선을 다하는 거고 그렇게 해주면 또 환자분들이 좋아하시고 이해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비록 다른 병원에 가서 검사해야 될 일이 있다 하더라도 비록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네.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돌아오시곤 하시더라고요. 네. 또 마지막에는 약간의 자신감을 또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오늘 공격성이 좀 강해요. 오늘 정신건강 괜찮으신 거 맞죠? 아유, 그럼요. 괜찮아요? 평정심 유지하고 유지하고 있고요. 있나요? 그럼 저 아까 김정희 원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멘탈이 약하더라도 이게 회복 탄력성에 의해서 제가 노력하면 관리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방금 들었는데 아니 제가. 그런데 지금 이 순간 평정심을 유지하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원장님 한 분이 자리 잡고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네. 우리 그 건강한의사에 네. 사실 여기가 진짜 오늘 건강한의사 어벤져스 팀 네. 진짜 말씀도 잘하시고 뭐 여러 가지 굉장히 강하신 분들인데 네. 오늘 첫 출연이세요. 첫 출연이에요. 그래서 지금 눈치만 보고 계시는데 오늘 김종수 원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아니 멘탈 안녕하십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괜찮은 괜찮은 것 같습니까? 것 오늘 저희 저 진행되는 상황이 조금 빠릅니까?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속도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라고 목소리 좀 작아서 속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속도는 괜찮은 것 같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정신 건강에 대해서 조금 뭐 하신 말씀이 좀 있으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게 처음 오늘 방송 와서 네. 회의할 때 첫 질문이 되게 의외의 질문을 받았는데 네네. 성선설을 믿냐, 성악설을 믿냐 이걸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 왜 갑자기 그걸 물어보나 싶었는데 네네. 저는 사람이 그 양가적인 가치를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콜드 리딩이라는 기술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콜드? 콜드 리딩. 차갑게 리딩하는 건데 커피 종류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냥 아니, 콜드 브루고요. 네. 콜드 리딩 예, 같은 예. 경우에는 내가 정보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 사람을 알아내는 기술이에요. 콜드 리딩. 원래는 커뮤니케이션 기술에서 나오고 네. 마케팅에서도 쓰고 심리치료사들도 쓰고 점성술사들도 씁니다. 점을 그래요? 보러 가서 맞춰야 되니까. 맞춰야 되니까. 무슨 걱정이 있나? 어. 맞춰야 되니까 그런 기술들을 사용을 하는데 하는데? 이 콜드 리딩 하는 걸 들어보면은 하는 얘기가 당신은 매우 진취적이고 외향적이지만 혼자 조용히 있는 시간을 매우 즐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당신은 누구보다도 소심하고 생각이 깊지만 모험을 하려는 마음이 매우 강합니다. 그 두 가지 속성이 사람한테 있다는 얘기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여러 가지 감정이나 속성, 강한 멘탈, 약한 멘탈 다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잡지에 별자리 점 뜬 거를 보면 네. 어느 별자리인지 가리고 읽어보면 다 내 얘기 같아요.
중요한 얘기다 이거. 맞아요. 맞아, 그런 것 같아. 맞아. 띠별 운세 같은 것도 가리고 보면 다 내 얘기고 맞아. 맞아요, 이것도. 맞아요. 나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데 그날 상황이나 기분 따라 그게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그 심리를 이용하는 거군요. 예. 그래서 저희가 강한 멘탈이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난 이걸 못 이긴다가 아니라 내 멘탈을 강화시킬 수 있는 상태, 상황, 내 몸의 그런 컨디션 같은 걸 유지를 해주면 누구나 강한 멘탈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지금 우리 그 김종수 원장님은 지금 투잡 뛰시는 것 같아. 아니 이거 점도 보십니까? 그건 절도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본인의 의견을 이렇게 확실하게. 네. 근데 이거 공감이 갔어요. 맞아요. 진짜 그런 것 다 같습니다. 내 얘기 같잖아요. 네네. 자, 그러면 다시 정신건강에서 이어가서요. 네. 사실 이제 정신건강 측면에서 이제 병명을 얘기한다면 이제 공황장애, 분노조절장애, 그렇죠. 충돌조정장애, 우울증. 장애, 우울증 네.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갈수록 이런 정서적인 문제가 좀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네. 자, 어떤 성향의 사람들이 이런 질병이 많이 노출이 될지 이것도 궁금한데 네. 우리 박 원장님, 어떤 분들이 그런 성향이 좀 많이 노출됩니까? 일단 완벽한 사람, 완벽을 지향하는 사람, 자기 목표치가 너무 높은 사람, 자기 목표가 마음대로 안 됐을 때 네. 분노가 확 나고 약간 폭력 상황을 보이고 그다음에 그거를 목표를 이만큼 정했는데 그게 좌절이 되면 확 무너지는. 너무 완벽을 지향하고 목표를 너무 높게 잡은 사람은 이런 정신질환에 좀 노출될 확률이 많고요. 네. 그다음에 또 예민한 사람, 예민한 게 성격이 박 원장님? 네. 네네. 그 모든 증상을 얘기할 때 자꾸 저를 많이 반복하시는데 그 다른 뜻은 아니신 거죠? 네. 아까 고백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카메라를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예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격이 예민하고 소심한 사람이 남의 공격에 의해서 굉장히 조금 소심하게 반응해서 참다가 어느 순간 폭발하는 경향이 있는데, 발끈해요. 네. 그런데 이게 좀 타고난 성격도 있지만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나의 어떤 행동이나 나의 성격의 내거를 드러나기보다는 사회적으로 되게 억압받고 교육에 의해서 너는 항상 바르게 해야 되고 너는 모범생이어야 맞아. 되고 이렇게 자란 아이들 맞아. 그런 아이들이 좀 억압이 돼서 나중에 커서 좀 사춘기 때 좀 굉장히 약간 반항했어요. 분노조절- 네. 우리 아버지가 엄했어. 그래서 부모님이 엄한 경우에 임상에서 보면 이런 아이들이 상당히 많아요. 사춘기를 굉장히 심하게 했고 그때 가서 부모님들이 후회를 하시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보통 가출돼 있었어, 나는. 그래서. 결손 가정 얘기들을 하시는데 사실 결손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어렸을 때 충분한 사랑을 못 받은 아이들은 어떤 이 마음 안에 결핍이 있어요. 애정에 대한 결핍이 있기 때문에 계속 상대방한테 확인을 하려고 그러고 상대방한테 심리적으로 의존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굉장히 좀 결손가정이라고 하는 약간 이렇게 좀 외부모 가정이 많은데 그런 외부모 가정이라도 충분한 사랑을 준다면 그게 중요한 네,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 어렸을 때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충분한 사랑을 못 받은 어떤 애정 결핍 상태의 아이들도 사실 이런 나중에 커서 이런 정서 장애가 나타날 수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렸을 때 양육 네.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뭐 일시적으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을 때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이런 좀 증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약간 본인이 정서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참아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발산할 수 있는 어떤 과정이나 프로그램 또는 가족 간의 대화 그다음에 친구가 있어서 사실 요즘에 뭐 자살이라든지 어떤 혼자서 계속 이 온라인에만 박혀 있고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소통을 안 하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약간 외골수 외톨이로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이런 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이런 좀 정신질환이 많아지기 때문에 좀 주변 사람과 서로 소통하면서 사회적인 관계를 맺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박소연 원장님 진짜 중요하신 말씀을 조곤조곤 잘하셨어요. 네. 진짜 나는 공감이 가는 게 사실 이게 비단 그 나이가 어린 시절뿐만이 아니라 또 이 어른들 이 네. 커가면서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네. 우리 연예인들 지금 뭐 안 좋은 소식도 많이 들리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도 이제 그 많은 부분이 차지하는 게 이런 정신 건강이거든요. 네. 사실 그래서 이제 대형 기획사에서도 다른 이제 트레이닝도 좋지만 네. 뭐 요즘 연습생들 나이가 굉장히 낮아졌거든요. 어린 나이에서부터 이제 스킬, 기술이나 이제 테크닉을 네. 가르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정신 건강에서 소통을 하고 네. 공감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해야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도 갖고 있거든요. 네, 중요할 왜냐하면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많은 분들이 후배들도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겉으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그들만의 또 고민들이 있거든요. 네. 어렸을 때부터 그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죠. 분명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우, 갑자기 박 원장님이 그런 얘기 하시길래 나도 모르게 네. 우리 쪽 얘기를 조금 길게 했습니다. 아니 정말 어딘가 네네네네. 털어놓을 수 있는 곳, 맞아요. 주변의 네네. 관심이 그래요. 반드시 먼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앞서서 억압된 환경, 뭐 결핍된 상황들이 이러한 정서적인 장애에 노출되기 좀 취약해질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많은 뭐 정서 관련된 문제들 가운데서도 저는 우리 원장님들께서 실제로 관련된 환자분을 만났던 이야기, 좀 사례들. 사례들을 들어보면 조금 네네. 이해하기 쉬울 것 같거든요. 자, 어느 분이 얘기해 주실까요? 네. 제가 한번 네네. 얘기할게요. 최효재 원장님. 이제 환자분들이 꽤 많이 오십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정신적인 문제인데 검사를 해보면 이상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담이나 정신과 약을 먹던가 아니면 한의원에 와서 상담을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제가 최근에 느꼈던 거는 이제 그 왕따 학생들, 이거 왕따 중요하다. 학생들이 상담을 좀 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시기에는 친구가 가장 중심인 시기인데 그 시기에 아예 그걸 놓쳐버리고 오히려 이제 더 왕따를 당함으로써 나타나는 어떤 정신적인 질환들 더 심해지면 이제 정신 분열증까지 오더라고요. 저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약간 정신적인 상처가 있을 때 원래 이제 해소하는 기법이 그 상처를 이해하거나 아니면 용서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좀 풀어 나가야 되는데 얘기를 해보면 도저히 용서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 친구가 환자가 그 상황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고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어떤 왕따 같은 게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네.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심리 상담을 하다 보면은 어떤 불안 장애라든가 그런 환자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아니 근데 진짜 이 문제도 사실 정신 건강에 포함되는 거예요. 네. 왕따 문제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저 때도 있었고요. 지금도 있고 지금도 사실은 있고.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직장 생활하면서도 이 조직 문화에서는 늘 있는 게 왕따라는 거는 따돌림 당하는 문화. 일본에서는 예전에 그 이지메라 그래서 그 네. 단어를 써가지고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회, 어떤 조직이든 어떤 시대 상황이든 그런 문화가 존재한다는 거는 참 힘들거든요. 네. 그럴 때 이 정신 건강을 갖다 관리를 안 해주면은 이 극단적인 또 선택을 하게 그럼 안 되죠. 되죠. 그럼요. 네. 그런 적은 없죠. 없죠. 있으면 안 되죠. 듣는 얘기랑 조금 다르네요. 아니, 저는 정신적인 건강이 굉장히 강한 편이에요. 멘탈이 약하지는 않아요. 제 주변 분들은 오히려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였어요. 네. 제가 조금 더 약해져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도 안 되겠죠? 아니, 저희 그럼요.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본인이 다 얘기하고 있었어요. 아니, 이런 정신적인 건강 문제 때문에 병원을 찾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니, 나는 정서적인 문제가 없는데, 다른 데가 아파서 한의원에 방문을 했다가, 내가 우울증이었네, 혹은 내가 화병이었네? 이렇게 아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맞아요. 네. 이게 다른 데가 쑤시고 소화가 안 되고 항상 이거 한의학 우리 얘기하면서 나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원인이 이제 이 기능 장애가 아니라 사실은 이 심리적인 장애로까지 그게 원인이었다라는 게 밝혀지는 경우가 사례들이 있어요. 네. 자, 요거는 좀 어떻게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김정수 원장님? 네네네. 네. 일단 저희가 이제 기능적인 문제나 구조적인 문제를 한의원을 찾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저희가 그게 원인이 심리적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자율신경계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교감신경이랑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교감신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긴장했을 때 활동을 해야 될 때 그때 이제 활성화되는 자율신경계예요. 저희가 긴장을 하게 되고 근육에 힘이 들어가고 소화기능이나 이런 체강에 있는 혈액이 체간으로 많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저희가 긴장이 끝나고 나서 쉬어야 될 때도 쉬어줘야 되는데 이게 정확히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몸이 내가 자려고 누운 상태에도 긴장을 하다 보니까 근육이 굳게 되고 그다음에 소화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자야 되는데 잠을 깊이 못 자게 되고 그리고 구조적으로 근육이 굳다 보니까 그 근육을 지나가는 혈관이나 신경들이 눌려서 두통이라던가 흉곽 출구 증후군이나 다른 여러 가지 질환들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는 실제로 생활이 힘들고 몸이 아플 때만 한의원을 찾게 되는데 그렇죠,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 질환이 생기기 전까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쌓였죠. 심리적으로 긴장이 쌓여왔고 이게 점차 몸의 기능과 구조에 문제를 일으킨 경우가 있어서 네. 와서 치료를 해보면은 치료를 해드렸는데 한 달 지나면 또 오세요. 또 아프다고.
원인이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직장 생활에 너무 힘들거나 과도하게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통증이 재발을 해가지고 그 구조적인 문제만 해결을 하다가 이 사람의 그런 병력을 청취하다 보면은 좀 더 깊은 원인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심리적인 치료까지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네. 굉장히 어깨 50전 온 것 같고 막 허리 소화가 안 되고 다 몸이 막 그냥 아파. 두통도 오고. 그러니까 가서 그냥 이거 좀 치료해야 되니까 네. 그냥 뭐 추나도 하고 뭐도 하고 보약도 먹고 해서 나았다고 생각했는데 또 가게 되는 거야. 네. 그 원인을 알고 봤더니 야 국장님이 그만두니까 이게 금방 난대? 아, 원인은 다른 곳에 있었네요. 원인은 정신건강이었던 거예요? 아, 국장님이 하고 왔던 그 상사 간의 스트레스였던 거죠. 스트레스. 그러니까 이게 해소가 되니까 이게 50견도 나왔고 다 나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김정 원장님 이렇게 정신적인 문제가 나타났을 때는 좀 적극적인 스트레스 해소와 함께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전문 보시나요? 치료 받는 것이 좋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이게 네네네. 아주 심각한 상황에 이르기 전까지 네. 방금 이제 김정수 원장님께서 네네네네. 말씀하셨지만 가벼운 상태, 어떤 우울 상태 아니면은 이제 항상 이 교감신경의 항진 상태를 사실은 일반적으로 우리 현대인들이 누구나 어떻게 보면 겪고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침이 매우 효과적인데요. 네. 침 치료를 통해서 교감신경을 다운시키고 부교감을 항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 논문들을 통해서 밝혀진 침의 효과 중에 하나인데요. 네. 침을 맞고 있으면 환자분들 많이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 불면인 환자신데 네. 침 맞으면서 이제 싹 이렇게 잠이 숙면이, 드시는 거예요. 숙면이 네, 그러니까 한의원에 오셔서는 불면 환자가 이렇게 자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침을 꽂고 있으면 이게 긴장이 사르르 풀리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도움이 되는데요. 이런 이제 가벼운 상태에서는 이제 침으로 우리가 이제 좀 해소를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좀 더 심해지면 우리 흔히 쓰는 이제 화병이라는 표현들 가슴에 쓰죠. 딱 맺히는 거. 네, 물론 이제 의학적인 의미의 화병 진단 기준들이 있긴 하지만 좀 더 광범위한 의미로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화병이라는 것들이 어떤 이제 그 충격을 받는 사건들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긴장들, 교감신경의 항진들 이런 문제들까지 통칭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내 몸에 계속된 긴장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네. 어떤 자율신경의 이제 실조 증상으로 같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럴 때 이제 화병에 잘 듣는 약들이 있습니다. 그런 약들을 쓰면은 훨씬 좀 빨리 해소들이 되기 때문에 이런 치료들을 멀리하지 마시고 내가 좀 가벼운 증상일 때부터 또는 심각하면 심각한 대로 적극적인 치료들을 가까운 한의원에서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아니 네. 김 원장님, 네. 그 사실 화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화병 자체도 지금 우리가 지금 정신건강에서 얘기하는 지금 마음의 병이잖아요. 네. 그렇죠. 마음의 병인데 이게 그냥 일반 상식으로는 그냥 아유 마인드 컨트롤해. 네가 참어. 내려놔. 욕심을 버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뭐 약제를 쓴다거나 이런 침 네네. 치료를 해서 정말 나아질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효과를 봤습니까? 진짜? 한의학에서는 기본적으로 마음과 그러니까 정신 문제와 몸의 문제는 같은 걸로 봅니다. 이제 통하는 걸로 보고요. 그 화병의 여러 진단 기준 중에 이제 주요한 것들이 신체화 증상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소화불량이라든지 불면이라든지 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화병으로 인한 이유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침치료, 한약치료 그리고 추나 등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치료를 하는 것들이 좋습니다. 이야, 지금 이 결론에 지금 점점 좀 다가가고 있는데 네.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멘탈의 문제, 정신 건강의 문제, 또 여기 지금 또 언급하신 이제 마음의 병, 마음의 병. 화병까지도 네. 이게 그냥 야 네가 참어, 내려놔, 마음을 비워 이게 아니라 네. 한의학으로서도 어제도 우리 스포츠 한의학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침 치료나 또 한약 이런 약재 네. 같은 걸로 또 이용을 해서 맞아요. 훨씬 더 호전될 수가 있다고 그냥 하니까. 뭐 지나가겠지라고 넘기기보다는 넘기면 안 될 것 같아요.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미리미리 치료가 필요하다. 네, 뭐 맞습니다. 여러 가지 정신건강 문제들과 치료법 또 어떤 한의 치료 방법이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또 그 증상 중에 네. 하나 또 제가 더 언급해 드리는 거는 우리 뭐 또 자영업자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네. 우리 직장인들의 95%가 대다수네요. 네네 요 병을 앓고 있습니다.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 뭐 일명 가면 우울증이라도 하는데 네.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 그러니까 항상 이제 밝은 모습을 보여야 돼요. 화가 나도. 그럼요. 난 괜찮아. 그래서 노래까지 나왔죠. 난 네. 괜찮아. 난 괜찮아. 괜찮아. 무조건 괜찮아요? 괜찮아요. 웃지만 사실은 웃는 게 그걸 아니고. 갖다가 표현을 못 하는 거예요. 왜? 사회생활 때문에. 네. 조직이니까.
근데 이거가 굉장히 안 좋다 그래요. 아니 뭐 우리 원장님들도 다르지 않을 것 같거든요. 매일 뭐 진료 보시면서 그러겠네. 뭐 개인 일도 있고 안 맞아, 좋은 일도 맞아. 있을 텐데 어. 환자분들 볼 때 항상 웃으시죠. 지금처럼 원장님. 네네. 박 원장님은 뭐, 많은 환자를 봤잖아요. 네, 웃는 것도 그렇지만 네. 사실 의사들이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아프다 그러면 의사도 아파요? 라고 물어보세요. 의사도 사람이니까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파요. 그런데 몸이 아픈 거 티 못 내고 마음이 아픈 거 티 못 내잖아요. 그게 바로 금방 얘기하신 그 증후군인 것 스마일 같은데. 아,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어. 특히 이제 연예인들이 요즘에 굉장히 공황장애 많다고들 하시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연예인들은 가장 대중의 시선으로부터 가장 자유롭지 못한 분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요즘에 하도 이제 뭐 이렇게 폰카 같은 게 많아서 정말 사생활이 다 노출이 되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옥의 티처럼 행동만 잘못해도 그게 난리가 나기 때문에 연예인들이나 이런 공인들이 굉장히 조금 힘든 세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자기가 튼튼해지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데 가장 튼튼해지려면 일단 조금은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내려놓는다. 네. 아. 모든 사람한테 칭찬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장점과 단점이 모두 있는데 단점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가진 장점이 많다면 그게 훨씬 이게 장점이 부각이 된다면 단점을 덮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자기의 장점을 조금 이렇게 높일 수 있도록 스스로 좀 자존감을 갖는 훈련 그게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목표가 너무 높은 완벽주의자들이 이런 병에 잘 걸리니까 너무 큰 욕심을 부리지 말고 사실 인생을 제가 뭐 아주 많이 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살아보니까 어떤 목표를 향해서 목표를 이루었을 때 그게 최고의 행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 이제 등산을 하면서 얘기를 드리는 게 산 꼭대기를 보고 올라가다 보면 아래서부터 지치더라고요. 그런데 산을 올라가면서 한 발짝 한 발짝 내딛는 그러면서 주변에 보는 풍경을 보면 중간에 가는 그 단계 하나하나도 굉장히 아름답다.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목표를 향해서 달려만 가지 말고 중간중간에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조금 소중하게 일생을 조금 챙겨봤으면 좋겠고 네. 제가 최근에 이제 드라마에서 그 되게 감명 깊게 들은 대사인데 저희가 걱정을 하는 게 주로 뭐냐면 후회를 해도 바뀌지 않을 과거에 대한 후회 걱정을 해도 바꿔지지 않을 미래에 대한 걱정 그게 사실 우리의 고민이잖아요. 그거를 다 내려놓으면 현재를 굉장히 하루하루 아주 소소한 거에서 행복할 수 있잖아요. 가족과 그냥 간단하게 간식 먹는 그 시간, 그냥 퇴근하는 길에 보는 밖에 석양 이런 것만 봐도 굉장히 작은 거에서 우리가 좀 기쁨을 찾을 수 있으니까 너무 큰 행복 지향하지 마시고 그냥 가까운 곳에 소중한 좀 소소한 행복을 조금 모두 가졌으면 이 굉장히 각박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세상에서 조금 행복하게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우리 박소연 원장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네. 기본적으로 뭐 저 지금 본인이 많이 내려놓고 네. 또 산 정상을 보지 말고 네. 바로 이제 한 좀 두어 걸음 앞에만 이렇게 너무 보다 높게 보면서 잡지 말고. 그렇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다른 산으로 가더라. 뭐 이런 분도 계시지만 네. 또 그 길에서 재미를 찾고 그게, 기쁨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혼자 재미는 못 찾고 네. 네, 같이 가면 좋은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공황장애가 이제 왔었어요. 아, 그랬을 네. 때 많이 힘들고 그러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정말 효과를 본 게 네. 물론 이제 마음을 내려놓고 뭘 하고 이제 이런 정신 건강에 관한 여러 가지 이제 마인드 컨트롤이 첫 번째지만 그거 자체도 불안하고 초기적이면은 네. 침 치료를 저는 권해드려요. 제 개인적인 개인적인 저는 침 치료, 특히 이제 손 이쪽하고 네. 다 이렇게 했는데 네. 그건 좀 효과를 좀 네, 봤어요. 맞습니다. 네. 그랬더니 일단 몸이 릴렉스가 되면서 네. 조급하지가 않으면서 네. 이걸 갖다가 뭐 한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을 받았어요. 훨씬 더 완화가 됐고 네. 지금은 뭐 다른 조치를 안 하더라도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네. 컨트롤하고서 관리를 해나가고 있으니까 훨씬 더 지금도 방송도 하고 네. 농담도 하고 맞아요. 재밌잖아요. 정말 뭐 개개인의 건강 상황 상태에 따라서 차이가 체질에. 있을 순 그렇죠, 있지만 그렇죠. 이 네네. 또 하나의 방법으로 한의 치료도 고려해봐도 좋다. 우리 김경식 씨의 개인적인 의견까지 덧붙여서 들어봤고요. 네, 증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최유재 원장님께서 뭐 앞서서 좋은 말씀 많이 나눠주셨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것만큼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마음을 다스릴 때 네, 어떤 조언을 해주시고 싶으신가요? 잠깐 저희 외숙모 얘기를 할게요. 네. 외숙모가 이제 70을 앞두고 계시는데
한 아니, 회사의 너무 대표이십니다. 늦지 않으십니까? 예, 한 회사의 대표를 맡고 계시고 몸과 마음이 굉장히 건강하세요. 근데 이제 외숙모 집에 한번 놀러 갔는데 집안이 너무 깔끔하고 정리가 잘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집에 어떻게 정리를 잘하세요? 했더니 아줌마. 아니요. 아줌마 아니에요? 자기는 정리를 잘하는 게 아니라 네. 버리는 걸 잘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새는 하도 들어오는 게 많은 시대지 않습니까? 생각이나 정보도 많이 들어오는데 그거를 얼마나 잘 버리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명상이라든가 아니면 자기 안에 있는 걸 내보내는 감정을 내보내는 일기라든가 운동이라든가 아니면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거 아니면 노래 부르는 거 이런 어떤 자기만의 감정이나 이런 걸 배설시킬 수 있는 방법을 네.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네. 빅나리 아나운서 이 지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야 될 텐데. 네. 자, 이제 뭐 얘기하셔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이제 내보내고 해야 되는. 그래야지 이렇게 어떻게 간판 아나운서가 될 수가 있는지 한번. 비워낼 수 있는 거요. 그렇죠. 안 그래서는 이 자리를 지킬 수가 없잖아요. 욕심을 크게 부리지 않고 많았잖아요, 옛날에. 네. 꼭 난 빅나리 아나운서 그때 그랬잖아요. 난 최고가 될 거야. 제가요? 오빠 나 최고가 제가 될 거야. 그랬었어요? 매일경제TV에서 난 간판 아나운서 될 거야. 이미 지금 어리석었던 됐잖아요. 과거였네요. 아, 그랬어요? 네. 많이 비웠습니까? 네, 목표의식을 너무 높게 잡지 말고, 말고. 하루에 하나씩 소소하게 행복을 그래요. 느낄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이 생활 습관들 여러분들도 길러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요. 자, 이 기회에 네. 그러면 출연료도 우리 기부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회식을 위해서 기부를 해야 되나요? 네, 제가 좀 버리는 습관을 길러보도록 하고요. 네. 저희는 잠시 광고 보고 더 다양한 건강 이야기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안 변해.